지난 4월 29일 성수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행사는 오픈 AI가 주최를 했는데 주제가 무신사 AI 네이티브 워크플로우였기 때문에 무신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라고 하죠. 전준희 님이 메인 스피커로 나오셨습니다. 인플루언서 30명 정도 초대하고 진행한 비공개 행사였어서 조코딩 님이라거나 허성범 님 같은 유명하신 분들도 오셨더라고요. 진행 방식은 파이어사이드 챗, 그러니까 딱딱한 발표가 아니라 편하게 대화하면서 질문도 주고받는 형식이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는 왜 무신사 같은 패션 커머스 회사가 이렇게까지 AI에게 올인하는가였습니다. 전준희 CTO님의 말에 따르면 지금 IT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웹에서 모바일 앱으로 넘어왔듯이 이제는 앱에서 AI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땐 배민에서, 물건 필요하면 쿠팡에서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한 물건만 잘 오면 되고 배민인지, 요기요인지, 쿠팡인지, 마켓컬리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말에 김치볶음밥 요리할 거니까 준비해 라고 말하면 AI가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고르고 결제까지 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패션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 셔츠를 하나 사더라도 디자인이 어떤지, 디테일이 어떤지, 재질, 마감,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른 거죠. 이런 건 지극히 감각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범용 AI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신 처리해주는 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무신사는 단순하게 옷을 파는 플랫폼이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 맞춤 에이전트를 지닌 회사로 패션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체 AI를 가진 테크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무신사는 회사 내부에서부터 모든 업무에 전사적으로 AI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말이죠. 다음 이야기로 왜 하필 코덱스를 선택했는가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무신사에서 직원들에게 꼭 코덱스를 쓰게 하는 건 아니고 선택권을 주는데 신입사원들에게는 클로드보다는 코덱스를 쓰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클로드는 요청을 하면 바로 코드가 쫙 나오는 데 반해서 코덱스는 사용자가 구현하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하도록 더 강요하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덱스를 쓰면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코덱스를 홍보하는 자리라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클로드가 불안정할 때가 많아서 코덱스가 지금은 더 좋지만 한 달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도 살짝 말하셨는데 이게 진짜 본심이 아닐까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클로드가 조금 응답을 안 하고 막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클로드랑 코덱스랑 성능적인 측면보다는 안정성 측면에서 코덱스를 선택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빠른 시장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대화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개발자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사실 어떤 기업이든지 전부 같은 상황일 겁니다.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타이핑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문제를 정의하고 AI한테 어떻게 시킬지 설계하고 AI의 결과물을 검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죠. CTO님 표현으로는 개발자란 직업이 코더에서 프로덕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개발이 병목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개발 인력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개발 병목은 사라졌고 이제는 기획이 병목이 됐습니다. 누구나 뭐든지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결과물은 쏟아져 나오고 그 중에서 어떤 걸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지를 기획하는 게 병목이 된 거죠. 더구나 기획이 정해지고 나서도 사람들이랑 일할 때처럼 대충 설명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예외 상황이나 엣지 케이스까지 빠짐없이 정의하고 정밀하게 설계해서 AI에게 지침을 내리는 과정이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또 AI가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면 써보고 적용해보고 다뤄보는 걸 멈출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분야별로도 다양한 AI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기업의 채용 방식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최근 신입 개발자 공채에서 AI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테스트 문제는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과제는 백엔드 서버를 구현하는 과제지만 백엔드 경험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특정 기술 스택의 숙련도가 아니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라고 쓰여 있죠. 실제 상황처럼 애초에 문제가 불완전하니까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을 스스로 도출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라.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이것만 봐도 채용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구나 바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코드를 쓰는 걸 넘어서 종합 능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66명의 신입 개발자들을 채용했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시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빠르게 결과물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AI를 도구로 잘 다루는 능력 자체가 이제 개발자의 핵심 역량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개발 분야 채용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AI들이 PPT나 엑셀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고 업무 자동화라는 게 요즘 트렌드이자 업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모든 분야의 채용 과정에서 이제는 AI 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들이 점차 도입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번 영상의 스폰서 메시 AI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AI가 업무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메시 AI입니다. 메시 AI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바로 3D 모델을 생성해주는 현 시점 최고의 AI 서비스입니다. 중세 갑옷을 입고 있는 기사라고 입력을 하면 진짜 그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사이트 자체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걸 그대로 3D 모델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트 하나만 입력하면 컨셉 아트부터 입체 모델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진 시대가 열린 거죠. 더 인상적인 것은 후처리 기능입니다. 생성된 모델에 적절한 텍스처를 자동으로 입혀주고 폴리곤 숫자도 조절이 되고요. 뼈대를 씹는 리깅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애니메이션을 즉시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유니티나 얼리얼로 내보내서 사용까지 가능하죠. 현업에 계신 모델러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자와 그리고 취업 준비생에게까지도 정말 혁신적인 AI 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열심히 졸라서 구독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쿠폰을 가져왔습니다. 우측 상단에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시고 월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쿠폰 제거를 눌러주세요. 프로를 구독 눌러주시면 결제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프로모션 코드를 추가 눌러주시고요. 투데이 코딩 입력해주시면 75% 할인이 적용됩니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후기를 한 달 지나서 올리게 되었는데 일단 너무 재밌는 행사였습니다. 보안관리 측면이나 기업에 AI를 도입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오픈 AI 측에서 직접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꽤나 여러 인사이트를 얻었던 행사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AI가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AI를 못 다루는 사람을 확실하게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미 철진한 논제가 돼버렸고요.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이 AI와 협업하고 이런 빠른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올라탈 수 있는지 그게 앞으로의 경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행사 말고 유니티 오프라인 모임에서 네트워킹 때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건 다음번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